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시황TV의 진시황입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5일이고요 일단 시장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저께 미장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이유 두 가지를 대자면 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처럼 I'm 아이언맨도 아니고 내가 관세맨이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멘트를 할 정도로, 그죠? 대통령이 시장에 관여를 멘트로 하는 미국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관세맨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미국의 그 장단기 금리차가 드디어 역전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에 급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된다는 얘기는 조만간, 뭐 기간은 그때마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1년, 2년 걸린 이후에 경기가 안 좋아진 경우도 있었고, 어떤 때는 6개월 안에 안 좋아졌던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된다는 얘기는 일단 트리거가 돼서 시작, 이제 조만간 2, 3개월 안에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또 90일 동안 유예를 해놨잖아요. 관세 유예, 그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 유예 관련돼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3월부터, 뭐 내년 3월 정도 될 것 같은데, 3월부터 바로 시장이 꼬꾸라진다든가, 언제부터 이상하게 돼도 전혀 이상한 게 없어요. 언제부터 시장이 꼬꾸라져도 전혀 이상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조심조심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겠고요. 반등 올라오면 뭐다? 주로 그냥 이 매도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정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고, 무리하게 강력하게 매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매수하시라는 얘기 드린 적 없어요. 그쵸? 현재는 그냥 개별 종목, 코스닥의 개별 종목, 요새 또 시장이 하수상하다 보니까 대선 테마 종목들 이런 거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거 단타나 하면서 하시면 되고, 인버스 반등 올라올 때마다 따박따박 모아 놓으시면 결국에는 그 인버스가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줄 거다라는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뭐 금과 관련돼서 금 ETF 같은 걸 사셔도 되겠고요. 따박따박 모은다라는 전략으로 본다면, 지금부터 한 1, 2년 정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지금은 불행히도 코스피 시총상위 종목을 매수할 때는 아니고요. 뭐 테레비 보니까 요새 뭐 아침마다 뭐 어떤 모 경제 TV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해외 시장, 미국 시장에 뭐 속칭 유명한 빵주나 뭐 시총상위 종목도 아니고 잡주, 미국에서도 잡주로,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잡주죠. 미국 잡주인 종목들 막 추천하고 그러던데, 지금은 그런 거 할 때가 좀 지났어요. 불행히도 뉴스에서, 그리고 텔레비에서, 경제 TV에서 막 한참 해외 주식 전문가를 막 찾고 했었는데, 뉴스에 해외 한국 경제 TV나 뭐 맴TN이나 서울경제나 매일경제나 아시아경제나 이런 데서 해외 주식을 추천하기 시작한다, 그런 끝물입니다. 불행히도. 아시죠? 예. 그런 것처럼 지금 해외 주식도 거의 끝물이고, 하지 마세요. 괜히 들어가가지고 하지 마세요. 쭉쭉 빠져요. 우리나라도 안 좋고, 미국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대통령이 나는 관세맨이다 라는 멘트, 그 두 가지가 어저께 짬뽕이 돼서 복합이 돼서 다우가 엄청나게 빠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 시장은 이제부터 언제 어떻게 돼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하락으로 갈 때 왜 특히 더 많이 빠지느냐? 요새는 속칭 기계로, 프로그램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손절을 한다거나 한다면 무서워서 못 던지는데, 그쵸? 너무 밑에가 아닐까라고 하는데, 기계가 하다 보면 어떠한 중요한 라인이라든가 가격이 깨지면 자동적으로 매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매도가 매도를 불러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손절할 때보다 생각보다 더 빠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 1월에도 그랬듯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장은 언제부터 이상하게 돼도 전혀 이상이 없다 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차트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결 선물 지수 국내 선물부터 볼게요. 제가 어저께도 271 정도가 깨지면 매수 포지션을 포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매수 뷰도 없어요. 단기적으로 그냥 무포, 박스 흐름에서 그냥 무포. 나중에 265 깨지면 매도나 치세요. 매수는 하지 마시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단기적인 매수 뷰도 끝. 단기적으로 271이 깨짐으로 인해서 강하게 올라왔다가 삼각도 이렇게 돌파됐다가, 그죠? 돌파됐다가 이 삼각
조정이 들어와서 여기서 날아갔다가 여기까지만 오고 가야 되는데 깨져버렸다. 일단 그럼 뭐 강한 매수세는 끝. 미장의 영향이든 뭐가 됐든 일단 끝. 그럼 여기서는 다시 박스. 추세 없어요. 비추세 구간이에요. 깨졌다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비추세 구간이니까 여러분들도 일단은 하지 마시고 좀 더 공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265 이탈에 나중에 풀베팅을 한번 준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반등에 매도 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기다렸다가 확인 사살 하실 분들은 12월 그리고 지나서 1월 달쯤 되기 시작하면 265 깨지면 분명히 그냥 풀베팅으로 질러 놓으십시오. 하방에 그냥 같이 질러놔도 됩니다. 미리 따박따박 하방으로 모은다 상관없어요. 근데 어차피 이제 12월 물이 아니고 2월 물이고 ETF 하시는 분은 말씀드렸죠. 계속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려서 올라오면 무조건 ETF 인버스 계속 모아놔라. 나중에 큰 흐름에서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이때처럼 모아놔라. 올라가도 모아라. 빠진다. 모아라. 올라가도 모아라. 빠진다.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다. 당분간 단기 시황은 중립. 무포. 방향성 잘 모르겠다. 265 깨지면 풀베팅 준비나 해라. 매도 쪽으로 국내 선물은 그렇게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비슷해요. 그죠? 삼각에 돌파 이후에 지지 가격 깨지고 그나마 버틸 만한 건 요거 하나 지지됐다는 거. 2080 정도가 안 깨졌다라는 건데 뭐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저는 2090 정도를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2090이 깨졌다가 올라왔다. 그래도 깨지지 말아야 됐는데 일단은 그래서 당분간 박스 행보로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월요일이란다. 네, 오늘 야간장이 쉬니까 해외가 월요일이라고 했는데 미장이 오늘 쉬니까 내일 조금 올라올 수는 있겠죠. 그럼 어쨌든 일단 반등이라든가 이제부터는 그래도 반등의 매도뷰는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반등의 매도뷰, 단기적으로는 그냥 관망세 포지션 짜지 마시고 2050 깨지면 역시 모두가 다 하방으로 다시 포지션을 짜시면 되니까 선물하시는 분은 아까 중요 가격 얼마 265 깨지면 풀베팅 주식 하시는 분들은 2050 깨지면 ETF에 지금은 따박따박 모으시는 거고 2050 깨지면 풀베팅 그래서 최소한 단기 수익이라도 챙겨놔라. 현재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다. 비슷한 구간이다. 좀 이따가 나중에 또 이렇게 해서 한 단계 또 레벨 다운 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은 일단 이 추세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옆으로 슬슬 눕기 시작했죠.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앞으로 눕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옆으로 이렇게 눕기 시작했잖아요. 옆으로 눕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처럼. 이렇게 막 가다가 슬슬 한 번에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옆으로 이렇게 눕기 시작하는 봉이 나왔다. 그럼 잘못하면 조만간 또 하락봉이 나올 수 있다. 그 하락 기준으로 보면 어디? 여기에요. 690포인트. 계속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 690포인트. 690포인트가 여기 기준으로 이런 자리죠. 한번 깨지고 반등하더라도 무조건 매도. 깨지면 반등하더라도 무조건 매도. 그럼 뭐? 종목은, 시총상의 종목은 정리. 그리고 코스닥 인버스 사셔도 돼요. 곧 깨지면 코스닥 하시는 분들 인버스로 해지를 하셔도 되고 그렇게 풀 베팅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 보죠. 나스닥 어이구야 3.80%가 빠졌습니다. 일단 이런 자리에서 못 올라왔고 제가 7600 돌파되기 전까지는 시장 상승으로 안 본다 그랬죠. 네, 7600 돌파되기 전까지는 안 보니까 반등에 7500부터 매도치라고 했는데 7500까지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이 구간에 매도치라는 얘기는 어제 녹화 방송에도 그제 녹화 방송에도 있을 겁니다. 매수 아니라 그랬습니다. 매수하신 분은 정리를 좀 하셔라.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7500대부터는 정리를 좀 하셔라고요. 오히려 매도 포지션 짜실 분들은 이 자리가 정말 극점이니까 짜가지고 쭉 내려가는 그런 구간이 될 거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전히 오늘 미장이 쉰다 그러면은 반등이 오더라도요 이제 쉽지 않아요. 똑같아요. 다시 7600 넘기 전까지는 반등의 매도뷰, 매수뷰는 일단 포기. 단기 매수뷰는 없어요. 이미 익절 내지는 정리가 된 거라고 보고
예, 여기 흐름에서 이제는 다시 또 떨어져 내려갈 거니까 여기서 찌글찌글 되더라도 반등의 매도로 해서 7620 정도 돌파되는 거 콕 걸고 반등의 매도, 어디서든 매도만 잡으려고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우인데 다우도 뭐 그죠? 다우도 험하게 빠졌습니다. 3.1%. 딱 다우가 이쁘게 이렇게 삼각 윗단에 맞고 돌파 못되고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이번에 내려면 여기서 세 번째 깨질지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다우도 그렇고 다 매도비라 그랬잖아요. 그죠? 매도입니다. 반등해도 매도 당분간 26,250 돌파 전까지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죠. 일단 S&P 500은 이렇게 쌍봉인데 쌍봉도 못 왔어요. 도지봉 하나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다가 꺾였다. 재차 삼각 변곡 안에 있어서 아직 완벽하게 변곡은 아닌데 그래도 매도 우위다 보니까 반등의 매도를 먼저 쳤으면 좋겠다. 깨지면 이거 깨지면 당연히 매도 또 따라가야 돼요. 예, 매도 물량 여기서 잡고 여기서 선물 여기 매도 물량 추가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스닥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쌤 어디다 그럼 매도를 쳐? 지난번에 여기 다우인데 다우도 24,250 깨지면 이제 나가래요. 여기까지 깨지면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다 물량 배팅 위에서 잡고 밑에서 추가하고 나스닥도 위에서 잡고 그렇죠? 위에서 잡고 여기 이탈하면 나스닥은 7,000 깨지면 그냥 때려버리세요. 물량 추가를 7,000 깨지면 때려버리시면 돼요. 저점 이탈까지도 필요 없어요. 나스닥은 7,000 깨지면 그냥 때려버리십시오. 반등의 매도, 이탈에도 매도. 그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내가 관세면이다라고 해갖고 트위터질을 하면서 시장에 일단 관여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 협상팀 내에서도 온건파냐 강건파냐 지금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럴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은 조금 더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장단기 금리차는 계속 주시를 해야 됐는데 이미 그렇죠 좀 바뀌긴 했어요. 장단기 금리차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에 타이밍에 들어섰다. 어떤 때는 2, 3년 안에 경기 침체가 왔고 어떤 때는 6개월 안에 오기도 했고 어떤 때는 1년 안에 오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이번 주에 실업률 발표가 있는데 실업률 발표가 완전 고용에서 점점점 이제 또 완전 고용이 된 부분에서부터 시장의 경기가 꺾이는 거 확인하는 첫 번째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 두 번째 완전 고용 실업률 역대 최저인데 이미 실업률을 역대 최저로 찍고 있어요. 그죠? 미장 기준으로.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 이 두 가지 일단 완벽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트럼프 자체가 부통령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미장 그리고 한국장 전반적으로 강세장보다는 되도록이면 올라온다라고 하면 혹시 그냥 큰 수익보다는 물려 계신 분들은 정리,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짧게 일단 그리고 큰 베팅을 하실 분들은 인버스 매집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편히 쉬시고요. 오늘 미장 안 하니까 뭐 해외 선물을 하지만 별 움직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 움직임 없을 거니까 푹 쉬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시황TV의 진시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편히 쉬시고 내일 뵙죠.